모든 폐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이 큰데 왜 저는 하나도 안 아픈가요? 폐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이상이 생겨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초기 증상이 없는 암이라 발견되면 사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 통틀어 암 사망률 1위인 만큼 치료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에서 이상이 생기면 보내는 신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이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증상들을 꼭 저장해 놓으시고 몸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여러분은 폐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담배부터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비흡연자 폐암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왜 폐암에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환경적인 문제가 큰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나 강한 불 앞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요리사, 조리원들도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지 않은 50대 아주머니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는데 급식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조리실에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조리륨이라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배출되는데 이게 폐암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환기를 자주 시켜주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강한 불 앞에서 요리를 하면 뜨겁고 덥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안 쓰는 분들이 많아 폐암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의 대부분이 사기에 발견이 된다는 건데요.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기가 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서 폐암을 진단받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폐에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증상을 크게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파도 아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보통의 비흡연자들은 몸에 이상이 생겨도 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워야 폐암에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에 폐가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아도 폐 검사는 잘 받지 않고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폐에 암세포가 생겨도 뚜렷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폐암을 진단받은 한 여성이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에 걸리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한 달 이상 낫지 않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암이 9cm나 자라 있었고 폐에 80%의 물이 차 있어서 다른 장기들도 무너질 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한 거죠. 이렇게 초기 증상이 없는 폐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에 암이 생기면 미미하게 신호를 보내주는데요. 다행스럽게 신호를 보내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알려드릴 신호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오래가는 기침입니다. 기침은 폐암뿐만 아니라 일반 감기나 역류성 식도염일 때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폐암이 생겨서 나오는 기침은 일반적인 기침과 조금 다른데요. 일단 오래갑니다. 일반적인 기침은 보통 몇 일 안에 사라지지만 폐암으로 생기는 기침은 한 달 이상 지속이 됩니다. 이게 꼭 한 달 동안 매일 한다는 기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기침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 어라, 내가 기침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또 폐암의 기침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야간 기침입니다. 잠자는 동안의 기침 때문에 자주 깬다면 폐암으로 인한 기침일 수 있는데요. 야간에는 신체가 기침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보다 기침이 더 자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폐에 종양이 생기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말 그대로 호흡이 어려워진다는 말인데요. 지하철 계단을 오른다든지 조금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런 간단한 행동에도 금방 숨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계단 오르는 게 힘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르고 나면 숨이 차오르고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고 있으시다면 한번 폐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몸이 붓게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손가락 끝, 다리, 그리고 얼굴입니다. 폐암인데 왜 몸이 붓지? 라고 의아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폐는 심장과 형제지간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가 충분히 못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심장에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종아리나 발처럼 심장과 멀리 있는 다리 부분이 붓는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폐암이 생기면 손가락도 부어오르게 되는데요. 이걸 곤봉지라고 하는데 원활하게 산소가 신체 끝으로 도달하지 못해 손끝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생긴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니 꼭 다리와 손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이 부을 수 있는데요. 폐 중심부에 종양이 생기면 근처에 있는 정맥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머리로 올라갈 피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얼굴이 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이런 붓기가 생기는 증상이 생기면 꼭 병원에 가서 폐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폐에 이상이 생기고 암이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의사들이 평소에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기인데요. 요즘 미세먼지나 잦은 비 때문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환기를 시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으면 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실내의 공기도 밖에 미세먼지가 있는 것처럼 오염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인데요. 가정에 있는 청소 제품, 가구, 요리 등에서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의사들은 매일 환기를 꼭 시켜주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밖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도 환기를 시켜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보다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오염되는 실내의 공기가 더 치명적이라고 하니 꼭 환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줘서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당장 병원에 가야 할 폐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려드린 증상들을 꼭 기억하시고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늘 폐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